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신비한 건강 백과사전 네. 시간입니다. 보니까 그 한방 치료라는 게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살피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치료 목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딘가 아프게 되면 우리가 네. 자꾸 아픈데 생각하다가 신경이 그쪽으로만 쓰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증상이 나타났는지 원인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가지 그 한방 건강에 대한 상식 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더워지게 되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또 몸이 아프게 되면 빨리 원인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 아니면 뭐 어깨 오십견이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런 관절 쪽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환자분들이 숫자가 들쑥날쑥한데 네. 희한하게도 관절 쪽이나 아니면 척추나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죠. 네. 근데 7월달, 8월달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여름철에 어떤 우리 내 몸의 면역력과 체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관절과 그리고 척추의 부하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척추 관절 쪽의 환자분들이 오히려 여름철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약간 의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옷차림이 여름이면 좀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니까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그쵸. 또 뭔가 운동을 해봐야겠지?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의외로 이 운동과 관련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철인 3종 경기를 준비를 하시다가 네. 허리 쪽에 통증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최근 1년 내에 그 종아리 쪽에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것들을 이제 종아리의 근육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통증을 가지고 오셨던 그런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라운딩을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검사 후에 디스크 파열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네, 이렇게 급성으로 증상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지고 밖에 활동할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가 급성으로 다쳐서 오거나 아니면 급성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만성화돼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방적으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될까?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죠. 척추 측만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운동을 하다가 기립근에 무리가 되고 그 기립근에서 목까지 타고 올라갔었고요. 순간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유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한번 취해볼까요? 아마 이 운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배를 밑으로 깔고 몸통을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이 슈퍼맨 자세라고 하죠. 이 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기립근과 그 다음에 목 쪽의 근육들이 같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보통 기립근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립근의 힘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 동작이 수월하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목의 힘을 같이 끌어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부 승모근이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두판상근 그리고 경판상근 같은 이런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목 쪽에 통증이 유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한쪽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몸통이 살짝 틀어지고 골반까지 같이 틀어지는 상태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통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일반적인 운동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운동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운동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데요. 지금 기립근부터 목 근육까지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립근이라는 게 어떤 근육인 건가요? 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네. 드릴까 하는데요. 자, 기립근이라고 하면 우리 척추를 싸고 있는 중요한 근육들 중에서 척추 바로 옆에서 척추를 보조해주는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만져봤을 때 허리 바로 척추 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네. 가장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근육이 있죠. 네. 이게 췌장근이라고 해서 척추 기립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안정화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네. 방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목을 위쪽으로 올리는 슈퍼맨 자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 자세를 할 때 기립근만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쓸데없는 힘들을 여러 군데에서 주는 거예요. 네네.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안 그럼 목을 뒤로 너무 많이 젖힌다든지 이런 식의 과도한 힘이 쓸데없는 부분들에 들어가면 해당하는 부위가 평소 때 그래도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네. 거예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이신 거고 아직까지는 초보이기 때문에 이때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때까지 척추가 틀어진 것들을 크게 받지 않았다면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한쪽의 기립근들이 많이 짧아지고 한쪽은 정상이니까 짧아진 쪽으로 몸이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립근의 통증이 나아지게 되면 운동은 좀 쉬셔야 되겠죠. 그러면 척추가 틀어진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텐데 네네. 증상들이 한 3일 정도 이상 지나도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이때는 한방쪽을 찾아서 추나요법이거나 아니면 침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쪽 기립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치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약간씩은 틀어질 수는 있어요. 골반도 약간 돌아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면 운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아니면 산행 같은 일반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이 단축되고 단축된 부분들로 몸이 틀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과 아니면 골반들도 돌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통증을 최소한 줄이려는 식으로 몸을 보상을 시키기 때문에 몸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때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만 3일이 지나도 통증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다. 네. 아니면 몸통이나 아니면 골반이 돌아간 부분들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예방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립근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근과 속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근이라는 것들은 우리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팔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겉에서 보이는 되게 크고 힘을 잘 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볼록볼록 잘 튀어나오는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힘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근육들은 방금 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의 운동들 그리고 자세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아령이라고 하죠. 덤벨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벤치프레스나 이런 운동을 해서 강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지근이라고 하는 지구력이 정말 강하고 그다음에 순간적인 파워는 약하지만 몸의 안정화를 도와주는 척추 기립근 같은 근육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얇아요. 얇고 그다음에 파워도 약하고 네. 대신에 오랜 시간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내 몸을 지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근육들은 순간적인 파워를 쓰는 운동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빠르게 걷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네.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식의 가벼운 전신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보시죠. 맞습니다. 간혹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경계의 분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경계는 뇌에서부터 척수라는 중심 신경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쭉 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신경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돼요. 자, 근데 이 신경들이 지배하는 영역들을 더마톰, 신경 지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해당하는 부위의 감각이나 아니면 통증, 그리고 뭐 땀이라든지 운동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등 쪽까지는 땀이 많이 나는데 어떤 특정 부위 이하로만 땀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해당하는 분절에 있는 척추 쪽에서 뭔가 틀어지고 신경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간혹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 주시게 되는데 치료 방법은 해당하는 부위의 분절을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그 분절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고 이걸 추나요법으로 바로 맞추시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추나요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추나요법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네. 사실 여름 되면은 그 땀 때문에 너무 고생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 부위에 따라 뭐 땀이 안 나는데 네.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반대 상황도 있거든요. 네네. 먼저 그 안 나던 땀이 날 때는 우리는 어떤 질환 의심해 보면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여름철이니까 기력이 떨어지면서 체력이 문제가 생기고 체온 조절 중추에서 문제가 생기는 더위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특정 부위에만 땀이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방금 보셨던 그 사례자분처럼 뭔가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렸을 때 네. 해당하는 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아니면 땀이 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은 땀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땀이 많이 나도 이것도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해질이나 아니면 땀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꼭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뚜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은 총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안쪽에서 움직일 때마다 툭툭 건들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때 이 소리의 특징은 안쪽에서 뭔가 활줄 같은 것들이 튕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만 관절에서 다 소리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정설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 안쪽에 있는 질소 버블들이 제 위치에서 다시 또 다른 위치로 갈 때 튕기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나 아니면 힘줄이 튕기는 소리보다 훨씬 더 맑고 짧은 소리가 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절은 특정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내 관절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운동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활 속의 자세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 관절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겠죠. 얘를 서브럭세이션,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아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관절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절이 정확하게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빠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약간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질소 버블들이 한쪽에 있다가 특정 동작을 할 때마다 한쪽으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옮겨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죠. 이렇게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뭐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아니면 관절이 마모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하실 만한 단계가 아니기는 하지만 관절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다시 맞춰놓는 것들이 모든 치료 그리고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의 제 위치 그리고 제 기능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뚜두둑 소리가 난다. 네. 이게 안 좋은 건데 추나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추나요법이라는 부분들은 내 관절과 내 척추와 내 골반과 이런 위치를 바로 맞춤으로써 정상적인 운동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몸을 바로 맞춰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는 기계 부품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활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추나요법의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서각의 장인 강민 작가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가운데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진한 보라색인데 여기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이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네. 걸 방지해준다고 해서요. 지방 같은 거 삼겹살 드실 때 가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